알렉스 페레이라는 13번 이긴 경기 중 11번을 KO로 끝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대는 맞기 전에 사라집니다. 헤비급에서 가장 안 맞는 남자 시릴간에 때리면 끝내는 선수와 애초에 안 맞는 선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6월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UFC 프리덤 250 페레이라가 가네를 꺾으면 잠정 타이틀이긴 하지만 UFC 역사상 최초로 새 체급에서 벨트를 두른 선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분석이 여기서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페레이라의 그 무서운 펀치가 헤비급에서도 통할까? 저는 이 질문이 틀렸다고 봅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네의 모든 기술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잠시 뒤에 풀겠습니다. 먼저 두 선수가 왜 정반대의 선수인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페레이라의 모든 기술은 상대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가네의 모든 기술은 멈추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이걸 머리에 넣고 보면 경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먼저 페레이라입니다. 아닙니다. 발을 묶는 기술, 끝내는 기술, 버티는 기술. 첫째, 발을 묶는 기술. 페레이라는 카프킥, 종아리를 노리는 로우킥부터 깝니다. 한 방에 데미지를 주려는 킥이 아닙니다. 무릎 수가 빠른데요. 이걸 계속 누적시켜서 상대의 다리를 무겁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면 상대는 더 이상 가볍게 못 빠집니다. 특히 가네처럼 사선으로 빠지는 선수는 첫 발이 생명인데요. 그 첫 발이 반 박자만 늦어져도 페레이라의 압박에서 빠져나가는 각도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케이지 컷오프가 더해집니다. 상대를 펜스 쪽으로 천천히 몰아 도망갈 길을 막는 압박이고요. 앞손 페인트로 반응까지 끌어내면 상대는 한 지점에 묶입니다. 이 첫 번째 묶음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를 멈추게 만든다. 둘째, 끝내는 기술. 그렇게 상대가 멈춘 순간 왼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왼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서 간 카프킥이 직접 길을 열어줍니다. 페레이라는 스텝을 밟으며 상대 다리 바깥을 카프킥으로 깎는데요. 이게 누적되면 상대는 그 다리에 무게를 못 싣고 자세가 한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열린 사각으로 왼 훅이 꽂히는 거죠. 그리고 이 왼 훅이 특별한 건 치는 방식에 있습니다. 훅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앞으로 체중을 실으며 들어가 치는 방식과 뒤로 빠지면서 받아치는 방식입니다. 페레이라는 후자, 그러니까 뒷발로 체중을 빼면서 어깨를 올려 받아치는 카운터를 씁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힘에 페레이라가 빠지면서 받아치는 힘이 더해지는 거죠. 예비 동작도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온다고 느꼈을 땐 이미 맞은 뒤입니다. 자말 힐도 이 한 방에 1라운드에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왼 훅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멈춰 있거나 정면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카프킥이 먼저 다리를 깎아놔야 이 왼손이 살아납니다. 셋째, 버티는 기술. 페레이라는 뻣뻣하고 안정적인 스탠스 덕에 테이크다운 방어가 79%로 높습니다. 앙칼라 F와 1차전에서는 상대의 테이크다운 시도 12개를 전부 막아냈는데요. 타격가인데 레슬링 방어가 단단하다는 건 자기 시스템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페레이라는 발을 묶고 멈춘 순간 끝내고 그 사이 레슬링은 버텨내는 선수입니다. 이제 가네입니다. 가네의 기술도 세 덩어리인데요. 거리를 지배하는 기술, 점수를 쌓는 기술, 안 맞는 기술. 첫째, 거리를 지배하는 기술. 가네는 잽과 앞차기로 상대 전진을 끊고 끊임없이 원을 그리며 돕니다. 이게 112kg 거구가 만드는 움직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헤비급인데 미들급처럼 움직입니다. 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상대가 페이스를 못 잡게 만들죠. 둘째, 점수를 쌓는 기술. 가네는 미들킥, 바디킥, 레그킥을 같은 준비 동작에서 섞어 찹니다. 상대는 어디로 올지 매번 멈춰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 순간 리듬이 끊깁니다. 데릭 루이스, 타이투 이바사 같은 헤비급 강펀처들도 이 방식에 갉아먹기다 무너졌습니다. 셋째, 안 맞는 기술. 가네는 펀치를 가드로 막기보다 인앤아웃과 사선 이탈로 아예 충돌을 피합니다. 페레이라가 왼손을 던지려면 상대 머리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가네는 그 머리 위치를 계속 바꿔서 조준점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하는데요. 두 선수는 때리는 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맞는 양은 가네가 눈에 띄게 적습니다. 여기에 리치도 가네가 2인치 더 깁니다. 정리하면 가네는 거리를 지배하고 킥으로 점수를 쌓고 사선으로 빠지며 안 맞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시스템을 충돌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단순히 펀치 대 풋워크가 아닙니다. 페레이라가 펀치를 던질 세팅을 완성하느냐, 가네가 그 세팅을 계속 초기화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페레이라의 펀치는 상대가 멈춰야 나옵니다. 그런데 가네는 멈추지 않는 게 기술의 전부인 선수죠. 페레이라의 펀치가 도착할 자리에 가네의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더 센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페레이라가 가네의 발을 멈출 수 있느냐, 가네가
페레이라를 끝까지 못 닿게 하느냐, 이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열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가네와 직접 붙어봤고 지금은 부상으로 빠져있는 헤비급 챔피언 톰 아스피날도 이 경기를 분석했는데요. 아스피날은 먼저 스타일상 가네에게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페레이라는 많이 안 움직이는 선수들 상대로는 최강이었지만 가네는 잘 움직이는 거대한 헤비급이라 까다롭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짚었습니다. 가네가 레그킥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좋은 키커이긴 한데 정작 레그킥을 막는 방어는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페레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의 레그키커고 그 카프킥으로 상대를 느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바로 그 열쇠입니다. 가네의 기술은 전부 발에서 나옵니다. 거리를 지배하는 것도, 점수를 쌓는 것도, 안 맞는 것도 전부 발이 살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발을 페레이라의 첫 번째 기술인 카프킥이 정확히 노립니다. 가네의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단 하나의 지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네에겐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습니다. 가네는 페레이라가 카프킥을 차려는 순간 스탠스를 바꿔버립니다. 같은 방향으로 선 상대가 아니면 카프킥을 차 넣는 각도 자체가 까다로워지는데요. 실제로 페레이라는 사우스포로 선 앙칼라예프에게 1차전을 내줬습니다. 카프킥의 시작이 꼬이면서 자기 시스템을 끝까지 가동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차전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안쪽을 파고드는 인사이드 카프를 새로 꺼냈습니다. 문제는 가네가 그 앙칼라예프보다 훨씬 빠르고 큰 스탠스 스위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열쇠를 가진 선수와 자물쇠를 계속 옮기는 선수의 싸움입니다. 그럼 실제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레이라의 그림은 가장 최근 경기를 보면 분명합니다. 앙칼라예프 2차전에 페레이라는 1차전과 완전히 달랐는데요. 시작부터 오른손을 강하게 질러 거리를 잡고 그 사이사이 카프킥으로 앙칼라예프의 전진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압박이 먹히자 결국 오른손 한 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페레이라의 무기가 왼훅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만 못 끼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페레이라의 펀치는 전부 살아납니다. 그러니 가네전에서도 공식은 같습니다. 펀치로 거리를 잡고 카프킥으로 발을 묶고 다시 펀치로 끝낸다. 그리고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페레이라는 위로는 펀치, 아래로는 카프킥을 동시에 깔아두는데요. 상대가 아래쪽 카프킥을 의식하는 순간 시선과 무게가 아래로 쏠립니다. 그때 정반대인 위로 왼발 하이킥이 날아옵니다. 위아래를 동시에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프로아스카를 13초 만에 잠재웠던 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가네의 그림은 두 갈래로 보입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끝까지 돌면서 원거리 아웃파이팅으로 5라운드 판정을 가져가는 그림. 이게 가네의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둘째가 흥미로운데요. 만약 페레이라의 압박이 생각보다 매섭다면 가네가 순수 레슬링까지는 아니더라도 클린치와 테이크다운 시도로 흐름을 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가네는 은가노와의 경기에서 타격으로는 앞서고도 은가노의 레슬링에 끌려가 판정을 내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자신을 무너뜨렸던 방식을 이번엔 가네가 페레이라에게 되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타격이 위험해지는 순간 클린치로 흐름을 끊고 판정을 굳히러 가는 거죠. 물론 가네는 평소 레슬링을 거의 안 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니가 원해서가 아니라 페레이라의 펀치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꺼내는 카드에 가까울 겁니다. 전문가들의 무게추는 가네 쪽에 살짝 기울어 있습니다. 가네를 레슬링으로 이겼던 프란시스 은가노조차도 이번엔 페레이라가 가네의 거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며 가네 쪽이 까다로운 상대라고 봤는데요. 결국 이 경기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페레이라의 펀치 파워가 아닙니다. 그 펀치가 나올 수 있는 위치를 페레이라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페레이라는 펀치로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의 발을 죽여서 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선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멈추지 않는 발이 이길까요? 멈춰 세우는 주먹이 이길까요? 6월 14일 백악관에서 답이 나옵니다.